영어가 막 열심히만 한다고 빨리 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영어 공부를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고생하지 않고 영어가 빨리 늘어요. 이 법칙을 알고 공부를 하느냐 모르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어가 느는 속도는 진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리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 영상을 시작으로 몇 개의 영상들이 올라갈 건데요. 혼자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모든 노하우와 팁들을 전달해드리는 영상들을 이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지금까지 내가 4개월 이상 해왔다. 근데 내가 딱 체감하기에 영어가 확 느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 지금 삽질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면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스스로 확실하게 체감이 돼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체감이 안 돼. 100% 삽질하고 계신 거예요.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영어 공부를 해주세요. 이번 첫 영상에서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웹사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미니멈 얼마나 스피킹 공부를 해야지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늘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그 법칙은 인풋, 아웃풋, 균형의 법칙입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풋, 아웃풋. 크게 보면 딱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 인풋이 뭐냐? 인풋이라는 건 한마디로 영어의 지식이에요. 기본적인 영어 문법에 대한 이해,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웃풋은 무엇이냐? 이 인풋을 토대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발화를 하는 거, 이것을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영어로 소리를 내는 게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문장을 보고 막 큰 소리를 막 읽는다거나,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그 영어 쉐도잉 하는 거, 뭐 미드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말 따라하는 거, 이거를 아웃풋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웃풋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풋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어떤 문장을 보면서 읽는 거라던가 어떤 미드에서 영어 표현을 듣고 따라서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소리를 낼 뿐이지 그 영어 표현들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풋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웃풋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인풋을 바탕으로 내 문장을 만들어서 소리내는 거, 그것이 아웃풋입니다. 영어가 빨리 늘기 위해서는요, 이 인풋과 아웃풋이 반드시 둘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풋, 아웃풋 균형의 법칙이라고.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너무 한 곳으로만 몰빵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학습자들은 몰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성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주로 어디에 몰빵된 경우가 많냐면 인풋에 몰빵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실 인풋을 위주로 공부를 하기가 더 쉽거든요. 우리는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계속 인풋식 교육을 해왔어요. 문법, 독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인풋 공부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뭐 그래머인 유즈 사가지고 열심히 그거 파면서 이제 막 형광펜 그으면서 공부하고, 미드 같은 거 보면서 막 미드 막 따라 말하고 열심히 이제 인강을 들여다본다거나 뭐 이러한 류의 공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머인 유즈가 별로인 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강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쉐도잉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인풋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풋만 죽어라 하잖아요. 말하기가 늘지 않아요. 지식이 쌓이니까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늘어날 게 이런 정도 속도로밖에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풋에 9 몰빵 주고 아웃풋 내는 거 그 공부는 뭐 1, 뭐 이렇게 9대1 비율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인풋 5, 아웃풋 5 이렇게 균형이 맞게 둘 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입대는 거 전혀 안 되는데 전 나중에 아웃풋 공부를 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한 세월 걸려요. 간단한 문장이라도 내 스스로 배운 걸 바탕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상세하게 다음 영상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그래서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 영상들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내 실력이 초급에서 중급 정도인 상태다라고 하시면 이 비율을 살짝 인풋을 살짝 맞춰도 돼요. 인풋은 4, 그리고 아웃풋은 뭐 6 정도로. 왜냐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영어 문법은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초중급에서 중급 정도 됐을 때는 이미 그 문법적인 인풋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비중을 아웃풋으로 더 옮겨가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 드문 경우긴 한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초급에선 드물고 초중급에서 한 중급 정도 영어 실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성격이 되게 활달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스터디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또 했단 말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영어를 좀 우려먹는 식의 아웃풋 위주의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좋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일단 첫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인풋, 아웃풋 공부 방법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저번 영상을 다 찍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200명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저번 달까지 파고다 종로어학원에서 영어 스피킹 시험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프로듀스 101 같은 느낌으로 EBS 랑에서 주최를 했던 강사 오디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삼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트레이닝, 영어 특강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 이력사항들을 보고 제가 당연히 해외에서 굉장히 길게 체류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이력을 가진 선생님들 중에서는 해외 경험이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해외에서 그렇게 길게 거주한 경험이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를 했던 유일한 경험은 교환학생으로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이미 저는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갔고 바로 현지 친구들을 사귀고 현지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는데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독학으로 영어 실력을 이미 탄탄하게 쌓아놨었으니까.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도 빨리 실력을 늘리실 수 있어요.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스마트하다거나 아니면 언어감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아니에요. Nope. Nope. 제가 30년이 넘게 살았잖아요. 30년이 넘게 제 자신을 지켜본 결과 스마트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어쨌든 제가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에요.